상승 반전형의 장악형을 보시면 음선보다 양선의 길이가 길죠? 음선을 장악해서 양선이 잡아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반전하는 패턴이래.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업이에요. 다섯 번째 수업은 서기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으로 치면 3부 가격 분석 내용이고요. 절반 정도 할 겁니다. 차트 분석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막연하게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공부를 하신 분들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너무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했기 때문이에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어찌 보면 그 차트에 숨어있는 심리랄지 또는 차트에 숨어있는 의미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술적인 분석 자체에 좀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백날 공부해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해석할 줄을 모르니까. 봉 차트 하기도 전에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줄게요. 뭐냐면 사실 차트 분석을 잘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아예 차트 분석 못하는 사람은 해당이 없어. 근데 잘하게 됐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평균 회귀를 믿을 건지 추세를 믿을 건지.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 예를 들어서 평균 회귀를 믿느냐 추세를 믿느냐는 차트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한테 해당이 돼요. 차트 분석을 하면서 나는 평균 회귀를 믿을 거야 또는 추세를 믿을 거야.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종합주가 지수예요. 여기가 언제냐면 코로나 저점이에요. 코로나 저점. 자 먼저 평균 회귀를 믿는 사람을 말할게요. 평균 회귀를 믿으면 이평선은 평균값이란 말이에요. 분홍색 이평선이 200일이니까 200일의 평균값이에요. 파란색이 121선이니까 121선의 평균값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그냥 평균이라고 1년의 평균. 자 보세요. 갑자기 코로나 때 급락이 나왔어. 3월달에 2000에서 1400까지 빠졌죠. 평균 회계를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이거 일시적인 거야. 우리나라 지수는 2000은 와야 돼. 평균 회계를 믿는다면 2000이 깨지면서 1900, 1800, 1700, 1600, 1500에 돈이 있는 한 계속 1400까지 사야죠. 왜? 일시적으로 평균에서 멀어졌잖아요. 그런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나는 평균 회계를 믿었었는데 여기서부터 평균값으로 가고 있네. 어디까지? 2000, 2100까지. 그죠? 그럼 여기 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아래에서 샀던 걸 팔아야지. 왜? 평균값까지 왔으니까. 평균 회계를 믿는다면 나는 주식을 언제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평균 밑에서 사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평균 이상으로 올라가면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왜? 다시 주가는 평균으로 내려올 테니까. 이해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 이평선 골든 크로스 이게 제일 중요해. 평균을 믿느냐 추세를 믿느냐. 자 평균을 믿어 지금 가정하고 있어. 그러면 난 평균을 믿어서 2000에 다 팔았어. 이제 여기서 1800, 1700, 1600까지 산 거 2000까지 다 팔았으니까 나는 돈 벌었잖아. 그죠? 맨날 술 먹으러 다니면 돼. 언제까지? 다시 또 2000을 붕괴시킬 때까지. 왜? 나는 평균 밑에서 사야 되니까. 언제나 주가 지수는 평균에 있어야 되니까 평균 이상은 난 살 수 없다니까. 평균 이상은 사면 안 되지. 다시 평균으로 내려올 건데 평균 밑에서 사야지. 왜? 다시 평균으로 올라가. 자, 그래서 평균 회귀를 믿는 사람들. 회귀는 뭐야? 돌아가는 거잖아. 회귀. 평균으로 돌아가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가만히나 있지. 뭐를 하죠? 인버스를 삽니다. 왜? 평균으로 회귀를 할 거니까. 자, 평균 회귀를 믿는 사람은 계속 사야 돼요. 왜? 떨어질 거니까. 근데 2000으로 떨어질 건 줄 알았는데 2400까지 갔어. 빚을 내서라도 인버스를 사야지. 왜? 다시 2000으로 떨어질 거니까. 빚을 내야 돼. 빚을 내서라도 계속 사야 돼. 2000 떨어져라. 떨어졌는데 2500을 갔네. 그러면 이제 옆집에 금고를 털어서라도 인버스를 사야 돼. 왜? 2000으로 떨어질 거니까. 금고를 털었는데 더 올라가는 2800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창회에 가서 사기를 쳐야지. 야, 나 한 달에 50% 버는데 나한테 맡겨봐. 요건 절호의 찬스야. 근데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갔어요? 7월달에 3300까지 갔죠?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평균 회귀를 믿고 2000에서 떨어질 때 1400까지 샀던 걸 2000에 판 것까지는 좋았지. 그런데 그 다음에 망했잖아. 그래서 제가 인버스는 하지 말라는 거야. 인버스만 안 했어도 안 망했다. 그냥 현금만 갖고 있고 배 아프다고 그냥 배만 계속 만지면서 내가 가면 되는데 안 그랬잖아. 배 아프다고 인버스 샀잖아. 그래서 망했다니까 다. 100%다 망했어요. 3300을 갔는데. 평균으로 회귀하지 않았단 말이야. 251페이지도 똑같아요. 위아래 꼬리가 너무 길면 별로 좋지 않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변동성이 크면 단타들, 단기 매매자들은 좋죠. 근데 그 종목을 적어도 뭐 스윙을 하거나 한 2, 3주 갖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변동성이 막 큰 게 좋지 않아요.
손 탄다고요. 손 탄다. 그래서 연동성 별로 없이 하루에 한 5%씩 이렇게 2달 가는 게 훨씬 좋아. 상한가 쳤다 다음날 꺾였다가 막 별로 좋지 않아요. 손타. 이렇게 위아래 꼬리 긴 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253페이지. 봉 패턴 네 가지가 뭐냐면요. 상승 반전형, 상승 지속형, 하락 반전형, 하락 지속형이에요. 그리고 이평선의 패턴, 봉의 패턴들은 하락과 상승자 말만 바꾸면 똑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승 반전형의 장악형을 보시면 음선보다 양선의 길이가 길죠? 음선을 장악해서 양선이 잡아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반전하는 패턴이래. 그러면 요거랑 정확히 똑같은 게 하락 반전형이겠죠? 하락 반전형이 어디 있어요? 256페이지에 하락 반전형에 또 뭐가 있어요? 하락 장악형이 있죠? 아까 걔랑 정확히 대칭이죠? 하락 장악형은 뭐야? 올라가고 있다가 짧은 양선이 나오고 그 다음날 그거를 장악하는 긴 음선이 나오는 거. 그래서 봉 패턴하고 이평선 패턴은 책의 분량의 반만 공부하면 돼. 반은 정확히 대칭이 되니까. 상승 반전형 샛별형은 하락 반전형 석별형하고 똑같아. 샛별형, 석별형. 올라가는 별, 내려가는 별 똑같다고. 또 상승 지속형 적산병 떨어지다 적산병 나오면 상승 지속이래. 그럼 넘기면 하락 지속형에 올라가다가 흑산병 나오면 하락 지속이래. 똑같아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분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쉽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잘 맞지 않아. 저는 그래 봉 패턴은 그렇게 의미를 두진 않아. 이평선이 훨씬 중요해 사실. 봉은 이런 패턴보다는 그러니까 봉은 그냥 그 당일의 봉이 중요해. 258페이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봉을 봐야 돼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무슨 봉을 봐야 돼? 자신의 투자 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사서 오늘 팔 건데 월봉을 왜 보냐고. 오늘 사서 오늘 팔 거면 그냥 분봉이나 보시라고. 봐봐야 일봉까지. 뭐 한 1년 있다 팔 거면 뭐 분봉 비중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시간에 따라서 분봉, 일봉, 주봉, 분기봉, 월봉, 분기봉, 연봉 이렇게 나눠요. 시간에 따라서. 그 봉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와 종가, 고가와 종가인데 하루의 시가와 종가일 수 있고 한 달의 시가와 종가일 수 있고 1년의 시가와 종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봉, 일봉, 주봉, 월봉 만들면 다 나오지. 10년봉은 왜 없겠어? 10년의 시가와 10년의 종가, 10년에서의 저가, 10년에서의 고가 만들면 다 나오지. 근데 어느 봉을 볼 거냐고 단기 매매할 때는 당연히 짧은 봉, 짧은 기간의 봉, 중장기 투자할 때는 당연히 긴 기간의 봉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 259페이지 봉을 볼 때 첫째 봉의 색깔, 몸통의 길이, 아랫꼬리, 윗꼬리 길이 이미 말한 거고 하나의 봉보다 연속된 흐름의 봉을 관찰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연속된 흐름의 봉보다 그냥 이평선의 패턴이 더 중요해요. 어찌 보면. 그래서 봉 패턴은 그렇게 꼼꼼히 파고들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하루의 봉, 몸통이 얼마나 긴 음봉인지 양봉인지 아니면 위아래 꼴이 얼마나 달았는지 이런 거 좀 자세히 보시고요. 셋째는 좀 의미 있습니다. 뭐냐면 양선과 음선의 개수로 주가 흐름의 강약을 체크한다. 저는 굉장히 많이 써요. 양선이 많으면 모양새가 좋아져요. 차트가. 음선이 많으면 좀 지저분해지고. 근데 역으로 또 그래서 세력들이 또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 근데 저는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주가 막 떨어지는데 야 이거 세력들이 매집하려고 누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 제일 싫어. 근데 그런 말 진짜 많이 하죠. 많이 해. 게시판에서 많이 하잖아요. 요즘 세력들이 누르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조만간 그 봉인 해제가 됩니다 엄청 써놔요. 엄청 웅변하듯이 써놔. 안 가 그래도 누르긴 뭘 눌러. 차트의 기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여간 수업 많은 분 참석하셨는데요. 또 일주일 또 열심히 하시고 또 다음 주 화요일날 뵙겠습니다. 우리 부자학교 화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세무사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몸이 조금 불편해서 장마감 분석 방송을 이틀이나 못하게 되었네요. 죄송스러워서 간단히 장마감 시황 적어봅니다. 오늘 거래소는 플러스 0.9%, 코스닥은 플러스 0.29%로 양시장 모두 상승하긴 했지만 미증시 상승에 비해 조금 아쉬움이 남는 음선 상승 마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저점 찍은 날로부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위로 조금 더 올라야 투심이 살아나는 것인데 일단 지수 반등은 그리 크지 않지만 조정 기간이 하루씩 늘어나고 있다는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의 상승에 LG화학 3% 상승도 눈에 띕니다. 은행주는 물론 삼성생명 등 보험주까지 금융주 전반적인 상승이 나온 날입니다. KT 연중 최고가 찍으며 2% 상승한 것도 눈에 띄네요. 코스닥에서는 동진세미캠, JYP, TCK 등 2% 이상 상승했으며 넥슨게임즈와 파라다이스는 4%대 상승이 나왔네요. 상한가는 게임주인 플레이위드와 두창 관련주인 녹십자 MS 두 종목의 상한가 나왔고 상승 종목에는 전반적으로 한일사료 등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네요. 제주항공, TJ미디어, 참좋은여행 등 리오프닝 관련주의 상승도 보입니다. 제약바이오, 게임,
리오프닝 이 정도 보이는 장마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마감 방송에 건강하게 찾아뵙겠습니다. 불금, 질토, 편일 보내세요. 모델 성형 투자 화이팅!